나였습니다. 사실 Z세대가 좀 개인주의에 빠져 있지 않나? 이기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편견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2030 세대가 다정해지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Z세대가 다정함을 배운다? 조금 낯설긴 해요. 네, 지난해 그 가수 장원영 씨가 유행시킨 럭키비키라는 유행어가 있었는데요. 긍정적인 사고. 네,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 속에서 긍정성을 찾자라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네. 최근에는 그런 긍정성을 넘어서 다정함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빅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다정과 관련된 언급량이 지난 2년 사이에 한 2배가량 증가를 했고요. 흥미로운 점은 이 다정 언급량과 더불어서 혐오 관련된 언급량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사회적 갈등이 좀 증가하고 이렇게 혐오가 생기면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20대들이 다정에 대한 갈증을 원하는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좀 추측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인간적인 것들이 어떤 매력을 이야기하는 휴먼 터치라는 것들을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네. 기계적 교류라든지 이런 다양한 갈등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많아지면서 다정함을 소재로 한 콘텐츠들이 반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막 혐오로 가고 막 갈등으로 그렇죠. 가지만 네. 또 한쪽에서는 인간의 본성상 네. 따뜻함을 또 찾아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좀 닮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실제로 이제 추구미라고 하는데 이제 이른바 그 내가 가닿고 싶은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추구미라고 부르는데요. 이 코로나 시기에는 일을 잘하는 일잘러들 그리고 이후에는 좀 긍정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추구미였는데 최근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정한 태도를 지니신 분들이 추구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주목받는 인물이 바로 유튜버인 문상훈 씨인데요. 개그맨. 네, 출신 맞습니다. 유튜버.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뿐만 아니라 글이나 행동으로 이 다정함을 잘 표현한다. 특히 그분이 이제 한 예능에 출연해가지고 손편지를 공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 글에서 다정함이 굉장히 많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언급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런 실존 인물들뿐만 아니라 드라마 속의 캐릭터 역시도 좀 담고 싶은 추구미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에 나오는 그 가족에 굉장히 충실한 양관식 씨의 모습에서도 이 굉장히 추구미를 좀 얻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캐릭터를 연기한 박보검의 실제 다정한 모습도 굉장히 좀 비하인드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박보검 씨는 박보검 씨일 뿐이고 네. 양관식 같은 사람은 드라마에서나 있지. 이게 좀 눈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네, 너무 이제 그렇죠. 극단의 캐릭터 아닙니까? 네. 우주 최강의 다정함. 네. 근데 사실은 모두가 이 다정함을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네. 이제 마음은 따뜻해지고 관계도 좋아지니까요. 그렇죠. 또 과거의 다정함, 또 요즘의 다정함은 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또 다정한 사람은 사실 뭐 사회 어딜 가나 환대를 받았던 건 사실인데 네. 하지만 굳이 우리가 다정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공부까지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Z세대 사이에서는 이 다정함이 일종의 능력, 역량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커뮤니티에서도 다정함은 체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똑똑함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문상훈 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정할 수 있는 이유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이걸 갖추어야 되는 역량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취급이 되고 있고요. 또 그래서 가수 김창완 씨라든지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었던 김장하 선생 역시도 대표적인 어떤 다정함을 배워야 되는 추구미 캐릭터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다정함이 일종의 교양이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수집하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존과 조금 다른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다정함도 역량으로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재능으로 보는 거고 네네. 또 교양 있는 어른으로 보이기도 하는 맞습니다.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닮고 싶어 한다는 네네, 거고. 그렇죠. 그럼 Z세대들은 이 다정함을 어떻게 배울까요? 보통 이제 그 최근에 일본인 저자가 쓴 좋은 사람 도감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좋은 사람 네. 도감이요? 네, 이게 말 그대로 다정함을 책으로 글로 배운다라는 건데 이게 약간 좀 상상이 잘 안 가긴 합니다만. 이게 내용이 정말 이 사소한 다정함을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 가령 혹시 청취자분들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학창 시절에 시험지를 이제 뒷사람한테 전달을 해줄 때 뒷사람을 좀 바라보면서 건네주는 친구라든지 네, 그런 아주 소소한 다정함 그리고 식판 같은 것들을 반납할 때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를 꼭 하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읽고 이 마을버스 기사님한테 인사를 건네고 내릴 때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좀 인터뷰를 해봤었고요. 특히 이 다정함이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다정한 스몰 토크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정겹고 편안하게 말을 걸 수 있는 이 능력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상대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좀 배워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스몰 토크라는 것들이 줄어드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 스몰 토크를 잘하는 유튜버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권인숙님이 다정한 것들이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사회적인 진화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각박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네. 조금 다정함이 있는 사람은 뭐 채용할 때도 면접할 때도 그렇고 물론입니다. 조직 내에서도 조금 더 이제 눈에 띌 수가 있는 거죠. 네. 사람들이 또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공감합니다. 거고. 요즘엔 이걸 책으로도 배우고 유튜버에게도 배우고 네. 설마 혹시 이런 다정함, 따뜻함을 네. 인공지능한테도 배울까요? 설마? 이게 검색하면 나오는 다정해지는 거? 설마 네 맞습니다. 그 생활 전반에 AI 활용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편화된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다정력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내 대화를 분석하고 어떤 지점을 교정해야 되는지 역시도 AI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뚱맞은 게 아니라 굳이 이 GPT를 활용하는 이유가 AI가 가장 그 사용자의 말투를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언과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라고 20대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이 GPT가 자신의 말투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었는데 이런 게 너무 그 핀포인트하게 딱 맞아 떨어져서 조회수가 한 4만 회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요. 네. 또 대화 스킬을 익히는데 GPT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20대들이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다정함을 길러야 되는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GPT한테 기운이 없는 사람한테 힘내라는 소리 말고 할 수 있는 표현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이제 GPT가 단순 검색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다양하게 이 러닝된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힘내라고 하는 게 참 잔인한 말이기는 한데 그럴 수 있죠. 네. GPT가 뭐라고 알려줄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런 말들보다는 먼저 공감을 해줘라 뭐라거나 그래서 그 상황에 먼저 공감을 해줘라라거나 단순히 어떤 포털 검색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을 AI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AI 통해서 따뜻함, 다정함을 배울 수 있고 대화 스킬 그러니까 왜 음성 대화처럼 하면서 그렇죠. 지금부터 좀 다정한 대화를 해보자. 네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유도를 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0501님은 좀 무뚝뚝한 편이시라고 하는 일종의 인생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셨는데 사람 성격에 따라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기도 해요. 네. 근데 그런 무뚝뚝함 속에서 이제 툭툭 던지는 따뜻함이 나올 때 맞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더 많은 것도 느끼게 하는 것 같고요. 물론이죠. 김경금님은 똑똑함은 나를 위해서 쓰는 지능이고 다정함은 남을 위해서 쓰는 지능이라고.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Z세대가 어떻게 보면 이 따뜻함이라는 게 어디서 뭐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고 스펙으로 쌓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주목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뭐 사회가 다정해진다는 거는 무척 반가운 일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정함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로 이 다정함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이 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사는 이유 자체가 혼자 모든 걸 잘할 수 없고 또 늘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건데 그 가치를 이 경쟁 속에서만 잘한다고 생각했던 20대 청년들이 먼저 깨닫고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어떤 상부상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살아나고 있다. 이런 흐름들을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정한 문화를 또 산업적으로 또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 발빠른 브랜드들이 이미 이런 문화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 영화관에서 온기 우편함이라는 것을 설치를 했는데 따뜻한 우편함. 네, 이게 뭐냐면 익명의 누군가가 극장에 와서 편지를 넣으면 고민이 담긴 편지를 넣으면 온기 우체부라고 불리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손편지로 답장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울증 예방이나 일상 위로에 효과가 컸는데 이게 영화관으로까지 확대가 돼서 영화를 기다리는 그 틈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한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을 역시도 다정함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재능 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면서 개인 채널을 브랜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로워스가 증가하는 만큼 나는 거리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겠다라고 하는 채널들도 있고 무상으로 다니다가 가게 유리창이 더러우면 그 가게 주인분의 협조를 얻어서 가게 유리창을 닦아주시는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또 그걸 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죠. 이게 사실 갈라치기
네. 혐오가 많을수록 이걸 또 찾으려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죠. 네, 그래서 그 안면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어린이가 학교라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 원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영화 속에서 선생님이 이런 대사를 하십니다. 그 옳음과 친절함 중에 뭔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친절을 선택해라라고 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게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이면에 타인을 헤아려 보는 행동도 중요하다라는 어떤 가르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에서 조사했던 그 사회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 국가에 비해서 사회 신뢰도가 다소 낮은 편인데 20대들의 신뢰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다소 낮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온라인이 발달할수록 선택적 공감이라든지 그리고 내 마음이랑 같은 사람만 찾는 어떤 알고리즘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데 20대들이 특히 이제 여기에 반대로 피곤함과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사회가 무척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줘야 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대들이 다정함이 어떤 타고난 성정이 아니라 갖출 수 있는 역량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게는 어떤 접근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님이 다정함이 기본이 되려면 공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또 네. 상대의 기분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하니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255 쓰시는 분께서는 미국 갔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미국인들이 굿모닝 하는 게 낯설었는데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또 이렇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하나둘씩 해보면 맞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따뜻함을 같이 나누는 사회. 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 통해서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에서는 저희